네, 저희 취재기자 전해드린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사적 제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피해자 측의 입장은 어떤지 오늘 피해자 변호 맡은 남원호 변호사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취재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기는 했는데 일단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변경이 됐죠. 네, 어떻게 다른 맞습니다. 겁니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해서 따라가서 피해자를 소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예. CCTV 사각지대로 사라져서 7분간 어떤 행위를 한 후에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앞서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소위 그 돌려차기 했던 부분에 집중을 하여서 살인 미수로 1심에서는 판결 선고를 받았지만 네.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 지금은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모시게 된 거는 또 최근에 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 관련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젠간 꺼지게 되어 있고 지금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라는 암시에 굉장한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신상 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잖아요. 피해자 측과 조율이 된 상태에서 업로드가 된 건가요? 현재 피해자분께서는 워낙 많은 매체에서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이제 피해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신상 공개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해자도 전화로 아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나와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충격이 아직까지도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일단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다행히 의료해주신 다리 마비 부분은 조금 회복이 된 상태고요. 예, 아직 뭐 다른 피해자분들도 같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튜버가 이렇게 자세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사전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전 요청은 없었고, 예.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인지에 대한 인터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러 가신 거고 이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이럴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한 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나오고 나서 알았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마친 뒤에 공개된 걸 아셨다는 거죠? 이게 편집하고 업로드 된 걸로 봤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가해자의 신상을 이 유튜버가 특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저도 가해자의 처음 제가 한 3일 정도의 도주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가해자의 지인들이 다 비슷한 사진과 똑같은 그런 뭐 이름이나 나이를 계속 보냈었거든요.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경찰 수사 당시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첨언을 넣기도 하셨다고요? 경찰 단계에선 하지 못했고 이미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다 보니까 사건 파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재판의 당사자가 지금 유죄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무언가 신상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본인이 원하신 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유튜버가 지금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사적 제재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분이 안전했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저도 아직도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뭐 그분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그런 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이 우려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해자의 2차 가해요? 예. 피해자분에게 2차 가해를 해당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거는 저와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에 있는 이제 여자라던가 그분이 전 여자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측성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만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2심 판결이 일주일 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숫자를 듣고 나니까 그냥 제가 살고 싶다, 좀 제발 살려달라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조금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적 제재 논란으로 이 피해자분을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판결은 오는 12일에 나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분의 마음이 좀 재판부에도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힘드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해자분 인터뷰 해봤고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혐의가 일단 강간살인 미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법조가 이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성폭법 특례법상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네. 부수 처분, 그러니까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부수적으로 같이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이 사건이 성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성폭법상 그 강간 살인 미수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법상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게 경찰 수사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판결 단계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한번 공개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단계에서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돼서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의 상황은 이제 피의자 단계는 지났고 예. 이미 이제 재판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피고인의 단계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정보가 이제 공개된다고 하면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예. 되어서 부수 처분으로 판결이 선고로 공개가 되게 되는 예, 것입니다. 그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 성범죄 혐의를 추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재판부가 그 혐의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쟁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항소심의 쟁점 자체가 이미 이제 성범죄의 연루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1심 재판에서는 그야말로 돌려차기 이 폭행 그리고 상해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라는 판결 선고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소심 재판에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정황이 피고인의 성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증거 조사를 마쳤고요. 청바지에 대한 이제 검증 절차라든지 결정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회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는 그에 대한 부수 처분도 함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뭐 피해자 측 변호인이시니까요. 이번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데 한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유튜버의 일단 방송 내용을 제가 평가를 하거나 뭐 논의를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예. 저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신상 정보에 관한 입장은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에게 요청을 드려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끔 명령을 처분을 내리게끔 그렇게 하자는 입장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아까 저희가 유튜버의 발언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피해자가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요. 이게 사실 피해자분께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이제 발언 부분을 어쨌든 조금 해석을 저희가 이제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과연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를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해왔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사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으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곡해가 없도록 언론 보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론이 우리 취재 기자가 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공개돼서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법조인으로서 뭐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던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법 감정상으로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애초에 있었던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 혐의만으로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신상이?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살인 미수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지. 네, 아니 그 수사 과정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 초기에서는 이 사건의 명 자체가 상해 또는 이제 상해였습니까? 폭행으로 이제 입건이 돼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살인으로 판단을 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흘렀고요. 그 과정에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의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시기가 이미 늦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심 판결이죠. 2심 판결이 항소심 12일, 판결입니다. 예, 네. 12일에 나오고요.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죠. 35년을 구형을 예,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